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부터는 이제 문제풀이 들어갑니다. 자, 문제풀이가 이제 이번 7월 8월 2개월 과정입니다. 자, 일단은 요약집 정리 조금 하고 들어가 보시도록 하죠. 자, 요약집 한번 펴보시죠. 요약집이 1페이지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요약집 그 3페이지죠. 자, 민법 총칙. 처음에 이제 권리 변동이죠. 자, 권리의 변동. 자, 권리의 변동은, 자, 권리의 취득. 그 시험은 취득에서 나와요. 취득. 다음에 변경, 상실, 소멸이죠. 그 취득은 이제, 자, 원시 취득하고 승계 취득입니다. 자, 그 취득에서 나오니까 취득만 좀 잘 정리하도록 하죠. 자, 그 2번에 이제 권리 변동의 모습에서, 자, 방가로 1번. 권리 취득 발생은 이 한가로 1, 원시 취득을 암기하셔야 돼요. 처음 취득하는 거죠. 지구상에 처음 취득하는 거. 건물은 신축.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이 원시 취득이죠. 토지의 매립. 그리고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자, 남의 땅을 20년 농사지면 시효취득하죠. 원시취득입니다.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부합, 혼화, 가공 등 이런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그러죠. 원시취득. 다음에 2번은 이제 승계취득은 앞사람의 권리를 이어받는 거죠. 계승하는 거. 승계취득은 자, 동그라미 1번이 이전적 승계는 자, 1. 기억 특정 승계는 매매, 정여 교환 등으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특정 승계죠. 니은 포괄 승계는 기억합시다. 포괄 승계는 자, 한 개의 원인도 여러 개를 싹쓸이 이어받는 거죠. 자, 사람이 죽으면 상속, 포괄 유정, 회사 합병이 바로 포괄 승계 취득입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설정적 승계는 자, 앞사람의 권리 중에서 일부를 이어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권 설정받는 거,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이 바로 설정적 승계죠. 다음 방가로 2번에 권리의 변경은 자, 1.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은 효력이 증가나 감소하는 거죠. 이건데 저당권의 순위가 변동되는 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인데 등기하게 됨으로써 대항력 취득하는 경우. 자, 2번에 내용의 변경은 자, 대표적인 애가 특정물 인도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거죠. 물건을 인도하는 채권이 돈 받을 채권으로 바뀌니까 이건 내용의 변경이라 그래요. 자, 3번에 권리 상실은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잠깐 넘겨보죠. 다음 페이지 넘기면 여기 참고해서 자, 법률 사실에 분류해서 그 1번에 그 의사 표시하고 준법률행위는 구별을 좀 해야 돼요. 자주 나옵니다. 의사 표시하고 반대말 준자, 준법률행위입니다. 자, 준법률행위는 자, 의사 표시와 비슷하지만 의사 표시가 아닌 겁니다.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다음에 관념의 통지. 자, 의사 표시는 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 갑이 내가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 그랬죠. 우리 집을. 그러면 갑이 원하는 것은 돈 1억이죠. 1억을 받기 위해서 집을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1억 받을 권리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의사표시입니다. 이거는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원하는 거하고 상관이 없이 국가에서
법률 규정으로 효과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 무조건 법에서 최고와 거절이란 말이 나오면 의사의 통지예요. 의사 표시가 아니고 다음 판점의 통지는 각종 통지들, 통지, 승인, 보고, 뭐 대리권 수여 표시 등입니다. 특히 의사의 통지를 많이 나옵니다. 최고 거절입니다. 자, 여기 요약식 보세요. 1. 의사표시 개념 정확하게 알고 의사표시는 땡땡 일정한 법률 효과, 법률 효과 그러면 권리와 의무죠. 권리 의무 발생을 의욕한다, 기도한다, 원한다 같은 뜻이죠. 의욕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마음속에 내심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표시하는 행위인데, 자, 읽어보세요. 표의자가 원하는 바대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얘들 기억해야 됩니다. 청약의 의사표시, 성락 의사표시, 동의, 철회, 취소, 추인, 해제, 해지 등등등등입니다. 이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의사표시. 다음 동그라미 2번 준법률행위. 준법률행위는 바로 밑에 줄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아니니까 당사자가 의욕하는 의사와는 전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입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 의사표시와 차이점이에요. 자, 밑에 가에서 기억. 의사의 통지는 각종 최고와 거절이야. 최고, 거절. 다음 니은의 관념의 통지는 통지, 보고, 승인, 대리권, 수여 표시. 이건 잘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준법률행위입니다. 의사표시가 아니에요. 자, 그럼 문제 풀어가면서 또 정리해보죠. 자, 문제집 와보세요. 문제집 10쪽이네.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자, 10페이지. 자, 1. 다음 중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 자, 원시취득에 해당하는 것. 그 답이 4번입니다. 4번. 시효취득이죠. 시효취득은 대표적인 원시취득이죠. 자, 4번 원시취득. 시효취득. 자, 동그라미 1번에 저당권 설정, 요거는 설정적 승계죠. 2번에 무가 건물의 매수는 매매니까 요거는 이전적 승계, 승계취득입니다. 3번에 회사 합병은 합병이니까 포괄승계면 포괄승계. 5번은 상속도 포괄승계입니다. 승계취득이고 4번의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자, 02번 문제도 같은 문제죠. 2번 권리의 원시취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우리 요약집이죠. 1번 기억 매장물 발견. 매장물 발견은 원시취득이죠. 원시취득. 길거리 버려져 있는 공병 줍는 거죠. 니은 상속. 상속은 승계취득이죠. 포괄승계. 답이 니은 나왔고요. 이건 시효취득은 원시취득. 리얼 경매. 경매도 승계취득입니다. 미음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이죠. 그럼 답은 2번 니은 리얼은 자 포괄승계취득입니다. 답이 2번. 자, 03번 가보죠. 권리 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답 3번 바로 갑니다. 자, 여러분 공부할 때 답부터 보세요. 3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 2순위 저당권이 순위가 승진하는 것. 자, 우리가 순위가 올라간다 내려간다는 것은 효력이 증가하는 거죠. 효력. 자, 우리가 저당권자가 1순위 저당권자가 있었어요. 2순위 저당권자가 있고, 근데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 올라갑니다. 이걸 순위가 승진하죠. 그러니까 효력이 증가하는 거죠. 효력의 변경, 같은 말 작용의 변경입니다. 그래서 한번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여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하는 경우는 이런 권리의 내용상 변경, 잘못됐죠. 내용상 변경이 아니라 작용의 변경입니다. 작용의 변경. 답이 3번이 됩니다. 자, 그 1번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 채권으로 변하는 것은 권리의 내용 중에 질적 변경입니다. 질적 변경. 내용의 변경이죠. 자, 2번 갑이 을 소유 토지를 저당을 잡는다는 것은 설정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하는 경우 이는 설정적 승계에 해당합니다. 자, 4번 건물을 신축하죠. 신축은 처음 취득이죠. 원시 취득에 해당합니다. 자, 5번 상속에 의해서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권리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이것은 승계니까 권리의 이전적 승계입니다. 이전적 승계. 자, 4번도 같은 문제네요. 권리 변동 모습이 연결이 틀린 것. 자, 답 3번 갑니다. 자, 상속은 포괄적 승계가 맞아요. 교환이 빠져야 돼요. 교환은 특정적 승계죠. 답이 3. 상속은 포괄적 승계고 교환은 특정적 승계입니다. 자, 1번 시효 취득하고 무주물 선점의 원시 취득이고 2번 매매 상속은 이전적 승계. 자, 4번은 지우세요. 4번 이렇게는 출제 안 하면 4번 지워버리고 5번 저당권의 순위 승진 부동산 임차권에 등기하는 것은 권리 작용의 변경 정확해요. 자, 다음에 5번 지우세요. 보지 마세요. 지우라는 걸 아예 보지 마세요. 출제 안 됩니다. 다음에 6번 중요 표시 6번 다음 중 동그라미 준법률행위인 것은 준법률행위 준자 준법률행위는 자 아까 뭐였죠?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죠. 준법률행위 그러면 의사의 통지 각종 최고하고 거절 관념의 통지 승인 보고 대리권 수요 표시 이거 찾아라는 거죠. 답은 3번 바로 갑니다. 무권 대리 상대방의 자 최고 나왔죠. 최고가 준법률행위입니다. 최고 뒤에 하나 적죠. 최고 뒤에 거절 나머지 1번에 동의 2번에 취소 4번에 추인 5번에 해지는 전부 의사표시야. 의사표시. 뭐 7번도 같은 문제죠. 7번 다음 중 관념의 통지가 아닌 것 답 5번입니다. 최고는 의사의 통지죠. 의사의 통지. 최고 뒤에 하나 더 적으라 그랬죠. 최고하고 거절입니다. 최고 거절은 의사의 통지예요. 나머지 1번 소집 통지 관념의 통지 2번 통지나 승낙 관념의 통지 3번에 공탁 통지도 관념의 통지 4번에 대리권 수여 뜻의 통지도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오른쪽 와서 08로 갑니다. 자, 8번에 가기 전에 자, 요거는 요약지 와보세요. 자, 요약지 봅니다. 여기 어디 나오냐면 요약집에서 6페이지 와보세요. 6페이지 6쪽 6페이지에 제3절 법률행위의 종료입니다. 자, 법률행위의 종료
자, 법률행위 종류는 자, 첫째,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청약과 성락이 합치되면 계약이죠. 다음, 일방적 의사표시 성립하는 게 단독행위입니다. 자,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죠. 최근에 와서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많이 출제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행위는 계약이 사실 99%예요. 99.999%입니다. 요거는 0.001%밖에 안 돼요. 이건 예외니까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자, 보죠. 이 한 가지 보면 계약은 서로 반대 방향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는 거죠. 자, 그래서 계약은 채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 물건이 변동하는 물건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등등등 있는데 초본음의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합니다. 그리고 채권계약 나오죠. 예, 우리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조합, 화해, 여행. 이게 이제 쌍무계약이죠. 다음 정여, 사용대차, 현상광고가 현무계약, 소비대차, 임치종신전기금이 쌍무 또는 현무가 되죠. 자, 그 밑에 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름 없는 무명계약 나오죠. 무명계약, 예약, 합의해제, 합의해지, 계약금계약, 대물변제, 공탁, 경계, 우리 중개계약 이런 게 바로 무명채권계약입니다. 자, 이번에 단독행위는 동그라미 1,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예, 기억에 예, 청약, 성락, 취소, 추인, 동의, 철회 등등이죠. 2번 바로 외우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 얘들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언, 유정, 상속 포기 등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자, 그러면 다시 문제 와보세요. 자, 문제 오면 자 8번 문제 옵니다. 13페이지 8번. 다음 중 단독행위가 아닌 것, 단독행위 아닌 거니까 뭐 찾아라는 거야? 계약 찾아라는 거야. 계약. 답 4번 바로 가면 4번. 합의에 동그라미 치세요. 합의 해제는 계약이죠. 합의니까 청약과 성락이 합칩니다. 합의 해제 계약. 답이 4번이고 1번에 소유권 포기, 이건 뭐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다음 2번에 의사표시 취소, 이거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3번에 수권행위 철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5번에 임차권 양도 동의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다음 9번 보죠. 다음 중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만 묶이는 거. 상대방 있는 거. 자, 기억. 소유권 포기 뭐죠? 요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죠. 없는 단독행위. 자, 니은 해제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디귿 취소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리을 정의는 계약입니다. 계약.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 미음은 추인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죠. 답은 니은, 디귿, 미음 5번 찾아라는 거죠. 5번. 이게 처음이 좀 어려워요. 첫날이. 자, 다음 10번입니다. 10번은 다음 중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이건 자주 나옵니다. 답은 1번이네요. 재단법인 설립행위죠. 자, 하나 더 읽어볼까요? 재단법인 설립행위. 그 다음에 소유권 포기, 다음 유정, 유언, 상속 포기 등입니다.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정, 유언, 상속 포기 등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그 11번은 보지 마시고 X 하고요. 자, 12번 갑니다. 자, 12번은 다 법률행위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예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 자,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소유권 포기에 답 나왔네요. 1번. 2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정의가 틀렸네요. 정의는 계약입니다. 계약.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뭐 대표적인 애는 정의가 아니라 뭐 취소, 청약, 성락 이런 거죠. 다음 3번은 지워버리고 필요 없고요. 4번 무상행위. 자, 임대차는 무상행위, 유상이죠. 유상행위. 5번에 매매는 채권계약입니다. 채권행위입니다. 채권행위. 자, 오른쪽 13번에 자는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자, 가기 전에 요약집 잠깐 와보세요. 자, 요약집 보면 6페이지 와보면 6페이지. 자, 6페이지 왔어요? 자, 맨 밑에 두 번째 2번 이행 문제가 남아있느냐에 따른 분류. 이것도 가끔 납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를 첫째 이제 채권행위. 자, 같은 말 의무부담행위. 자, 권리로 봐서는 채권행위. 자, 이거는 권리의 반대말 의무부담행위라는 거죠. 자, 이거는 자, 이행 나중에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는 거죠. 이행의 문제가 남아있다. 나중에 이행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합니다.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 성립해. 자, 반대말. 자, 채권행위 반대말 처분행위죠. 처분행위는 처분이 끝났어요. 처분이 끝났으니까 요거는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이행이 이미 끝났으니까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자, 그럼 처분행위는 두 가지죠. 물건을 처분하는 걸 물권행위. 다음 물건이 아닌 권리를 처분하는 걸 준물권행위라 그래요. 준물권행위. 자, 우리 채권행위는 우리 시험 범위잖아.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게 채권행위죠. 다음 물권행위는 뭐 소유권 이전,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자, 준물권행위 요걸 외워야 돼. 요걸 세 가지. 자, 채권이란 말이 들어가지만 채권행위가 아니라 처분행위인 것. 자, 채권 양도입니다. 채권을 이미 처분했으니까 채권 양도.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취식재산권 양도. 취식재산권 양도. 첫 시간에 항상 어려워요. 첫 시간에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요거 우리 계약법에서 배울 거, 이거 물권법에서 배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법 물권법 배우면 쉬워져요. 자, 가보죠. 이제 1.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는 땡땡 채권 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얘가 아까 봤던 15종의 전형계약, 대표적인 애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거죠. 그래서 언더라인 우측 채권행위는 나중에 사후에 즉 이행기에 이행 문제를 남깁니다. 그럼 이행을 안 하면 채무불이행이 성립해요. 자, 그럼 대표적인 매매 한번 보시죠. 갑이 자 1월 1일 날 우리 집을 1억에 팔겠다고 청약하고 을이 성락해서 매매가 성립했어요. 그럼 이행기를 2월 1일 날 정했다.
2월 1일 날 갑은 자, 이 집에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가 있고 어른 대금 1억 지급할 의무가 있잖아. 이 의무를 이행해야죠. 이행기에. 이걸 이행 안 하면 채무 불이행이 됩니다. 채무 불이행이 되니까 갑이 이행 안 했다. 그럼 을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죠. 을이 이행 안 했다. 갑이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자, 보죠. 그러면 채권행위의 경우, 즉 매매계약의 경우 이행기까지 이행하면 된다. 되므로 또 타인 소유 권리에 관한 채권계약도 유효합니다. 남의 물건도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안 돼. 이 처분행위는 안 돼요. 처분행 두 개. 1. 물권행위는 땡땡. 물건을 종국적으로 처분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그 물건 넘기는 거요. 소유권 이전 행위,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저당권 설정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해서 기억한다. 물권 행위는 사후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미 소유권이 넘어갔잖아요. 자, 소유권 예를 보죠. 자,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계약하고 등기를 넘겼잖아. 등기했으니까 소유자 을 등기 넘어왔으니까 더 이상 이행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소유권 처분했으니까 이 등기까지 넘어갔으니까 이행할 게 없죠. 그래서 처분행위라 그럽니다. 또 처분 권한 없는 자는 물권 계약하면 무효입니다. 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이 집의 소유자가 A예요. 자, 갑이 이 집을 매매 계약은 유효하면 되죠. 자, 1월 1일 날 남의 집인데 팔았죠. 채권 계약이 이건 유효하다 그랬잖아. 유효하다. 왜? 나중에 이행기까지 2월 1일까지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해 주면 되기 때문에 그래. 나중에 2월 2일까지 이행 못 해준다. 그러면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해주면 돼요. 그래서 남의 권리도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 계약은 유효합니다. 이게 바로 채권행위의 특징이죠. 그러나 물건은 무효가 된단 말이야. 자, 예컨대 등기를 자, 여기에 등기부에 소유자 A라고 돼 있어요. A가 을한테 이 소유권 이전 소유자를 이렇게 이제 등기를 넘겨줘야지 처분행위 하면 이건 유효해요. 근데 A가 아니라 엉뚱하게 갑이 와가지고 이 등기를 이렇게 넘겨줬다? 이건 무효죠. 그래서 처분 권한 없는 자가 물건 등기해주면 무효다. 그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그리고 양권 2번 준물권행위 3개. 예, 채권 양도, 채권을 처분하는 게 채권 양도, 채무를 처분하는 게 채무면제, 지적재산권을 처분하는 게 지적재산권 양도고 3개는 잘 외워야 돼. 준물권행위는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준물권행위도 나중에 사후에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왜? 처분이 끝났으니까. 자, 그럼 문제 와보죠. 자, 문제를 와보시면 그 13번 다음 중 의무부담행위가 아닌 것. 의무부담행위 같은 말 뭐죠? 채권행위죠. 채권행위가 아닌 것. 그러면 채권행위가 아닌 것 찾아라니까 물권행위 아니면 준물권행위 찾아라는 거 아니야. 답 바로 갑니다. 5번 채권양도. 이거는 준물권행위죠. 채권양도 2개 더 적어보세요.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 양도. 채권양도, 채무면제, 지적재산권 양도는 준물권행위입니다. 답이 5. 잘 기억해야 돼요. 나머지는 1번에 교환의 의무부담계약, 2. 임대차도 의무부담계약, 3. 제매 동그라미 예약도 의무부담계약, 4번에 주택 분양계약도 매매계약이죠. 매매계약이니까
의무 부담 행위가 맞아요. 자, 14번 중요 표시. 네, 요것도 아직 안 배운 거네요. 자, 요것도 몇 번, 요약집 잠깐 와보죠. 요약집 잠깐 오면 5페이지 오세요. 5페이지. 5페이지에 요약집 5페이지. 네, 제2절에 법률행위의 요건 오면 요건. 자, 큰 1번.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은 방가로 1. 일반적 성립요건이 세 가지도 1. 당사자 주체 2. 목적 내용 3. 의사표시 세 가지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그 다음 2번에 특별한 성립요건이 1. 요물계약에서는 행위가 완료돼야 성립합니다. 2번에 요식행위 즉 혼인이나 유언에서는 방식을 구별해야 돼요. 이건 시험에 자주 안 나오고 2번이 중요합니다. 2. 법률행위 효력 요건, 유효 요건은 권리 의무가 발생하기 위한 요건이죠. 자, 방가로 1번에 일반적인 모든 법률행위의 효력 요건. 자, 1. 당사자가 세 가지 능력이 있어야죠. 1. 권리 능력 2. 의사 능력 3. 행위 능력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는 자, 원칙이 효력이 발생하는 걸 유효, 이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권리 의무가 발생한다. 자, 반대 무효, 무효는 효력이 없다. 예, 권리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 다음 이 중간에 있는 게 취소죠. 취소. 취소는 취소하기 전까지는 아직은 일응 유효죠. 근데 취소 후에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죠. 취소 전에는 유효, 취소 후에는 무효니까 취소는 유효와 무효의 중간점이 있죠. 취소는 뭐 세 개밖에 없잖아. 취소는 뭐죠? 취소, 미성년자, 미성년자. 그걸 추려서 우리가 제한 능력자라 그러잖아. 제한 능력자가 단독으로 법률행위하면 취소죠. 그리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사기 강박 세 가지밖에 없죠.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 이게 취소잖아요. 총칙에서 배울 게 이게 원칙 예외죠. 근데 취소 세 가지, 무효 한 20가지 그래요. 그래서 이것만 잘 외우면 나머지는 다 유효잖아. 자, 가보죠. 자, 1번에 이제 권리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으면 무효입니다. 무효. 그런데 행위 능력이 결하면 취소할 수 있다 이거죠. 행위 능력이 없다. 제한 능력자. 제한 능력자 누구죠?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이 법률행위에 하면 취소죠. 미한성에 하면 취소. 다음 2번. 법률행위 목적이 네 가지죠.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죠. 요 네 가지 중 한 개가 없으면 무효. 확가, 적사가 없으면 무효. 3번. 의사 표시에서 1. 의사와 표시가 일치해야죠. 107 비진의 표시, 108 통정의 표시, 109 착오. 2번. 의사 형성 과정에 110조 사기 강박이 없어야 됩니다. 요거 뭐 다음 주에 배우고 있지만 진통 착사, 유무치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 못한다 그거죠. 다음 2번 중요합니다. 특별 효력 요건, 특별한 효력 요건. 자, 외웁시다. 다음 장 1. 대리 행위에서 대리권이 존재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대리권이 없으면 무권대리 무효입니다. 2번.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나 기한이 도래해야 유효해요. 조건 성취, 기한 도래, 효력 요건입니다. 그 다음 3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관할관제 허가를 받아야 유효죠. 허가 안 받으면 무효. 다음 5번. 재단법인에서
기본재산 처분받을 할 때 주무관이 허가받아야 유효. 6번 비법인 사단에 총류재산 처분할 때 사원총회 결의를 받아야 유효. 안 받으면 무효. 가장 많이 나왔다는 게 거기 농지 취득 자격증 명의죠. 농취증은 농지 매매 계약의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닙니다. 농취증은 농지 매매할 때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등기할 때 첨부 서면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나와보죠. 그러면 이제 14번이 풀려요. 자, 14번. 자,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에 답 4번 바로 갑니다. 4번. 매매 계약을 대리 나왔죠. 대리함에 있어서 대리권의 존재는 특별한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요건입니다. 유권 대리는 효력 요건. 그래야 유효입니다. 성립 요건이 아니라 효력 요건이다. 답이 4. 자, 5번. 1번. 처분권 없는 자가 물권행위 하면 무효입니다. 소유자가 아닌 사람이 등기 넘기면 무효예요. 2번.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는 있다. 정확하고. 자, 3번. 채권 양도는 대표적인 뭐죠? 준물권행위입니다. 그 세 개 봅시다. 채권 양도, 채무면제, 지식재산권 양도는 대표적인 준물권행위입니다. 다음 5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가 대표적인 법률행위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정지조건 성취해야 효력이 발생하죠. 시험에 합격하면 아파트 주겠다. 합격해야 효력이 발생해요. 자, 다음 15로 가보죠. 다음 중 서로 잘못 연결된 거. 이건 좀 복습이네요. 1번 무주물 선점. 네. 이거는 원시취득이죠. 길거리 가다가 폐지 줍는 게 무주물 선점 원시취득이죠. 2번 소유권 포기 계속 나오네요. 소유권 포기는 답이네요. 상대방 있는이 아니라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외워야 돼.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유언, 유정, 상속 포기 등입니다. 다음 3번에 청약자가 하는 성락 연착된 통지는 관념의 통지입니다. 자, 4번에 저당권 설정원의 설정적 성계죠. 자, 5번 무권 대리에서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이고 최고 나왔죠. 최고는 의사의 통지죠. 하나 더 적어보죠. 거절입니다. 무조건 법에서 최고나 거절이란 말이 나오면 의사의 통지, 그래서 준법률행위입니다. 준법률행위. 자, 16번 갑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16번까지 해서 보통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가 나와요. 자, 여기 조금 어려워요,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 가면 우리 이제 개론이 1번부터 40번까지고 우리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41번, 42번 여기까지 정도 한 겁니다. 16번까지 하면. 자, 보죠. 16 법률행위에서 틀린 것. 1번 타인 소유 부동산도 매매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워낙 자주 나와요. 남의 소유물도 매매, 교환, 임대차 목적물 될 수가 있다. 자,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 성취는 바로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답은 3번이네요. 농취증,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농지 매매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랬잖아요.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다.
자, 그래서 농지증 없어도 농지매매는 유효합니다. 이제 등기 신청할 때만 첨부할 서면입니다. 답이 3. 4번 대리행위에서 대리권의 존재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유권 대리 효력 발생 요건. 자, 5번은 조금 한 시간 쉬었다 할 거네요. 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 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 이거 원시적 불능이에요? 후발적 불능이에요? 네,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이니까 매매 계약은 유효하다 정확해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은 무효지만 후발적 불능은 유효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거기 이제 법률행위 목적 가겠습니다. 네, 좀 쉬었다 가죠.